자, 볼까요? 내추럴 조인 하고 오늘 조인 유징 하려고요. 두 개 다 목적은 동일합니다. 일단 이퀄 조인, EQ 조인 중에 동일하게 EQ 조인을 수행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연 조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여기는 지금 우리 오라클 쓰고 있잖아요, 그지? 오라클이 조인을 자동으로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동으로 해주는데 그 기준을 누구로 잡느냐? 똑같은 컬럼, 그러니까 테이블이 두 개잖아요. 두 개의 테이블 중에서 똑같은 컬럼을 가진 컬럼들을 찾아서 자동으로 조인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인을 명시하지 않아도 돼요. 특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일단은 우리 인플로이즈하고 디파트먼트에 대해서 조인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법은 그냥 내추럴 조인 할게요 라고만 써주시기만 하면 된다고요. 조인 하는 것들은. 그리고 내추럴 조인과 조인 유징은 여러분들 그 오라클 문법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 표준으로 포함되어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의 방식만 쓰시면 됩니다. 안시로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9버전인가? 9버전 이전에는 그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저 이전 버전은 우리 EQ 조인 사용했던 거 있잖아요. 이너 조인 그 방식으로 이용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연 조인이나 이런 것들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 정도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살펴볼게요. 왼쪽 테이블을 구조를 좀 살펴보면은 저희가 여기 봤던 인플로이 테이블하고, 그쵸? 여기 디파트먼트 테이블하고 자연 조인, 그러니까 내추럴 조인을 실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동으로 해준다라고 했으니까 동일한 일단 여기다 써놓을게요. 자연 조인. 특징이 두 테이블에서 동일한 컬럼명 기준으로 자동으로 수행한다고요. 자동으로 조인 수행한다. 조인 수행이라고 써줄게요. 그러니까 동일한 이름, 동일 컬럼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그 여러분들이 어쨌든 정해준 이름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동일한 컬럼명이라고 쓸게요. 컬럼명, 동일 컬럼명 기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디파트먼트하고 인플로에서 동일한 컬럼명이 누가 있냐면 살펴보면은 누구죠? 여기 디파트먼트 아이디 여기 존재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디파트먼트 아이디 똑같이 존재하네요. 맞죠?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동일하게 양쪽에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매니저 아이디도 보시면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매니저 아이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요놈 두 가지가 동일한 컬러명으로 존재합니다. 조인 수행을 할 때 그러면은 두 개가 존재하면은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거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인 경우에는 두 개 다 일치하는 경우, 만약에 두 개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둘 다 만족하는 조건만, 뭘 만족해요? 이퀄 연산이 만족하는 조건이요. 현재 기준 EQ 조인 수행한다고 했었으니까 둘 다 만족하는 조건, 양쪽에 일치하는 조건을 출력해 줍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인플로이 테이블과 디파트먼트, 그러니까 사원 정보를 모두 출력하고 부서 정보를 출력해 주세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모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목적은 거기에 맞게끔 출력이 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럼 조인 유징 내추럴 조인을 사용하지 않고 EQ 조인을 사용했을 때, 저희가 이너 조인을 사용했을 때 동일하게 한번 출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쿼리 진행할게요. 셀렉트. 그 다음에 이메일 하나 출력해 볼게요. 이메일. 그 다음에 인플로이 아이디 출력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왼쪽 거 컬럼명 그 복사해서 넣으세요. 인플로이 아이디.
그 다음에 이메일, 그 다음에 부서 번호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부서 번호, 그리고 부서 이름 한번 출력할게요. 여기다 부서 이름은 오른쪽 거 있는 놈을 출력할게요. 자, from 테이블은 우리가 두 가지 쓰고 있죠. emp employee ly is 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지저 이게 두 가지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 해당하는 컬럼들을 테이블명이고요, 그지? 테이블명 요거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는데 테이블명이 있어요. 테이블명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컬럼명을 나열할 때 그렇죠. 하나의 테이블만 이용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 뭐 사용한다고 했죠? 이렇게 객체 컬럼명 나열할 때 야 이거는 인플로이 테이블에 있는 컬럼명이야 라고 써주시는 게 맞겠죠, 그죠? 두 테이블 있을 때는 좀 구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테이블 쓸 때는 굳이 이렇게 앞에다가 컬럼명 앞에다가 객체명을 갖다가 쓸 필요는 없었어요. 객체가 우리가 테이블이니까, 그죠? 네, 디파트먼트 같은 경우에 요거 디파트먼트 네임 이렇게 충분히 명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객체명을 그대로 이용하게 됐을 때는 보시면 객체명이 현재 좀 길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별칭을 하나 쓰세요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조인할 때는 여러 가지 테이블을 많이 조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것보다는 조금 편리하고 심플하게 구성하실 수 있는 이런 별칭을 이용하셔도 된다라고. 필수는 아니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employee 대신에 나는 E라는 별칭을 쓸게요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department 대신해서 내가 뭐야? D라고 쓸게요 라고 여러분들이 정의하시면 됩니다. 변수 전환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길게 쓰지 않고 E라고 써도 된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굳이 안 써도 되긴 하지만 그죠? 서로 전체 두 테이블 간에 컬럼명이 딱 하나만 존재하면은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구별을 해주고 있는 특징은 지니고 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있는 거 디파트먼트 아이디하고 사실 매니저 아이디 볼까봐요. 그죠? 매니저 아이디도 같이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얘네들은 제가 뭐 안 했어요? 구분하는 어떤 컬럼에 존재하는지 구분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구분하지 않았을 때는 서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우리 조인할 때. 일단은 조인이라고만 써볼게요, 여러분들. 아니면 일단 실행하고요. 그죠? 실행해보면은 열의 정의가 애매합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죠? 왜냐면 두 군데에 존재하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조인 할 때는 여기 있는 거는 뭐 인플로에 있는 건지 디파트먼트에 있는 건지를 좀 더 명확하게 써주세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E라고 쓰던지 디파트먼트에 있으면 뭐 디파트먼트 거를 출력할 거예요. 라고 하던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출력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까지 한 번 더 언급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조인 수행할 거예요. 일반 조인 일단 볼게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일반 조인이 아니고 저희는 내추럴 조인이라고 했었으니까 조인이라고 처리해 주시고 앞쪽에다가 내추럴이니까 내추럴 이라고 표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좀 전에 실행했던 결과는 지금 카티션 곱이었었죠. 그죠? 크로스 조인의 형식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추럴 조인 할게요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추럴 조인은 자동으로 누구를 해요? 이름이 동일한 이름들을 알아서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알아서 걔를 통해서 조인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조인하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조인 조건을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오라클 문법 같은 경우에는 웨어절에서 조인 조건을 절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너 조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인 온절에서 했었잖아요, 그죠? 온에서 했는데 조인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도 돼요. 수행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행해볼까 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실행됩니까? 안 될 거예요, 이번에는. 네, 왜 안 되는 거예요? 자, 내추럴 조인에서는 뭘 쓰지 말래요? 네, 식별자를 쓰지 말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 내추럴 조인에서는 이렇게 식별자라는 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컬럼의 식별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객체명을 쓰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알리아스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식별자라고 하고 있는 게 알리아스도 그렇고 요 객체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객체명도 식별자죠, 그죠, 여러분들. 식별자를 쓰지 마세요. 지금 현재 알리아스 적용했는데 얘도 쓰지 마시고요. 네, 요 이미 적용한 거 싹 다 지우셔야 돼요. 일단은 다 지워볼게요. 일단은 자, 썼더니 요 놈은 나오자는 거죠. 여기 있는 건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일반 컬럼들은 상관없는데 누구한테 대상이냐면 요 놈들이에요. 두 가지. 둘 다 존재하는 컬럼들 있잖아요, 그죠? 존재하는 컬럼한테는 식별자를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식별자를 쓰지 말라는 게 식별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식별자는 식별자 점 찍고선 컬럼명을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컬럼명. 여기서 식별자는 테이블 이름 또는 누구예요? 알리아스. 이름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는 테이블 이름이 식별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테이블 이름을 명시하지 말라고요. 누구에 대해서요? 일반 컬럼은 상관없다고요. 하나만 존재하는 두 테이블에 걸쳐서 하나만 존재하는 컬럼명에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다 넣었을 때는 뭐 정상적으로 나오는 모습 보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구한테요? 디파트먼트 아이디에다가 넣어줬을 경우에는 실행이 안 될 거예요, 그지? 이 명칭이 떴던 게 알리아스를 어디다 쓰지 말라고요? 내추럴 조인에 사용할 때 식별자를 가질 수 없는 게 누구라고요? 공통 이름한테. 그러니까 공동으로 두 테이블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놈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 컬럼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만요? 현재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다 앞에다 쓸게요. 둘 다 존재하는 컬럼. 두 테이블에 존재하는 컬럼은 누구야? 네, 식별자를 가질 수 없음이 명칭이에요, 그죠? 어디에서요? 내추럴 조인에서요. 순서 제가 잘못 썼으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해주세요. 내추럴 조인에서는 두 테이블에 존재하는 컬럼은 식별자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멸시했어요. 컬럼명을 표기할 때. 그래서 요것들은 공식적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 여기다 앞에다가 컬럼명 앞에다가 명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자동으로 EQ 조인이 됐을 거예요. 그죠? 누구에 대해서요? 여기서는 두 개가 좀 만족하는 조건만 나옵니다. 그럼 총 106명의 사원이었는데 그죠? 현재는 몇 개만 나오냐면 32개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고 하면 뭐 디파트먼트 아이디만 일치하는 조건이었으면 아마 106명이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지금은 누구도 만족해야 된다고요? 왼쪽 테이블에 있는 인플로이 여기 매니저 아이디 있잖아요, 그죠? 매니저 아이디도 동시에 존재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조건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추럴 조인이요. 조인 조건 안 넣었다고요, 그죠? 한번 오라클 문법을 한번 다시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얘를 오라클 문법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냥 EQ 조인으로 처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수행할 수 있겠죠. where 미안해요. 컴마죠, 여러분들. 컴마 진행하시면 되겠고 where 여기 이 경우에는 내추럴 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알리아스 쓰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D라고 해서 쓰고요. 인플로이는 디파트먼트 아이디어 우리가 명시했을 때 이렇게 썼었던 것 같은데
D.Department ID가 일치하는 거. 일단 이렇게 놓으면은 열애정의가 또 애매하다고 나오죠. 이 경우에는 오히려 여기 있는 그 공동으로 존재하는 놈들이 더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무조건 명시해 주셔야 된다. E든 D든 아무거나 쓰셔도 똑같아요. 출력되는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명시를 해주셔야지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조인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106명이 나온다고 했었으니까 106명이 일치하는 조건이죠. 지금은 일치하는 조건이 누구만요? 디파트먼트 아이디만 일치하는 조건. 그런데 누구까지요? 포함해서 and 누구요? 인플로이에 있는 누구? 매니저 아이디도 일치하게끔,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에 있는 매니저 아이디도 일치하는 조건, 요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한 거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래서 확인했을 때 앞서서 우리가 32명의 데이터를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위에 있는 조건하고 내추럴 조인 처리한 거랑 동일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당히, 그다음에 내추럴 조인을 쓸 때는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내가 목적하에 쓰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해주고 있는데 그냥 컬러명이 일치하는 기준으로 처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테이블 구조를 알고 있다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모르고 썼을 때는 문제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식별자를 굳이 쓸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오히려 쓰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그 정도. 사용 방법은 뭐 문법은 훨씬 더 간결하게 쓰실 수 있는 요소이긴 하죠, 여러분들. 일단은 동일하게 일단은 오라클 문법, 기존의 EQ 문법으로 사용해봤는데, 그렇죠? 이렇게 AND로 묶어주시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가 자연 조인, 내추럴 조인이라고 불렀던 놈입니다. 네, 내추럴 조인이고요. 네. 그냥 한글로 표현한 게 그냥 자연 조인이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랑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있는 쿼리를 자동으로 조인 조건 없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없이 쓸 수 있는 것들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라고요? 조인 유징입니다. 근데 사실은 유징 자체가 조인 조건이긴 해요. 이번에는 조인 유징 키워드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조인 할 건데요. 조인 할 건데 유징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유징이자는 거지. 유징이라고 해서 표기하겠습니다. 조인 유징 문법이요. 뭐 얘도 마찬가지인데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라고 했었어요. 자, 위에 거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 그대로 복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수행하면은 자연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지금 두 개가 존재하니까 두 개를 다 수행해 버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번에는 조인 유징을 할 건데, 내추럴 조인을, 내추럴을 빼고 뒤에다가 유징을 쓴다는 얘기야. 유징이라는 키워드 뒤에다가 네가 수행할 똑같은 컬럼명을 명시해줘 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누구냐면 똑같은 컬럼을 기준으로, 똑같은 컬럼명 기준으로 조인을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럼 유징 뒤에는 지금 예전 오른쪽으로 썼는데 이렇게 쓸게요. 유징 뒤에는 그래서 컬럼명이 들어오면 됩니다. 여기다 명시하죠. 그러나 뭐 같거나 뭐 다르거나 범위를 넣은 게 아니고 그냥 컬럼명만 들어와 준 것 뿐이죠, 그렇죠? 컬럼명만 명시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문법 요소는 아래다가 넣어 드렸어요. 이렇게 유징이라는 키워드 뒤에다가 올 수 있는 건 누구예요? 공통으로 존재하는 컬럼명이 필요합니다. 다른 거 쓰시면 안 돼요. 알겠어? 다른 거 쓰시면 양쪽에 동시에 존재하는 게 아닌데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썼다는 거는 디파트먼트 아이디하고 누구요? 매니저 아이디가 양쪽에 존재하잖아요. 그죠? 존재하기 때문에 동시에 존재하는 놈들을 출력해 주세요. 그럼 앞에서 제가 내추럴 조인 수행한 거랑 동일하다. 보실까요? 그죠? 동일하게 32개가 수행을 하고 있죠. 이런 표현이라고요. 좀 더 자, 똑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언급하지는 않을 거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저희가 목적에 맞게끔 원래 우리가 EQ 조인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너 조인으로 수행한다라면은 부서 정보만 출력할 거예요 라고 하면 이렇게 수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죠? 이렇게 넣어주면은 일단은 미안해요. 이거 열의 정의가 애매하다고 나오는데 이거 매니저 아이 때문에 그러니 요놈 때문에요. 제가 조인 유징으로 쓰지 않았는데 조인 유징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유징의 컬럼이 나왔을 때는 걔는 또 식별자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니저 아이디는 뺄게요. 일단은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요놈 때문에 열의 정의가 애매하다라고 나온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총 몇 개 나올까요? 요거는 이 경우에는 명확하게 조인을 네가 할 건데 양쪽에 표현되어 있는 양쪽 테이블에서 누구요?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존재하니 이걸로 EQ 조인을 해줘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6명이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존재하는 106명의 사원 모두 출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간의 주의사항들이 보이죠? 여러분들 약간의. 그래서 여기서 컬럼명에다가 명시할 수 있는 거, 뭐 아까 얘기 드렸던 것도 매니저 아이디를 오히려 썼더니 이번에는 문제를 발생시켰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누구요? 객체 식별자가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에 어떤 거든 식별자를 표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라고 그죠? 식별자를 표기하지 않으면 양쪽에 존재하지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유징에는 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 뭐 이 정도. 식별자를 사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표현도 약간의 여러분들 사용법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정도. 자, 그러면은 사실 사용법은 다 끝났거든요. 다시 한번 구별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최종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내추럴 조인과 조인 유징을 이용하는 조인 방법은 일단은 두 테이블에 존재하는 컬럼명,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컬럼명을 기준으로 조인을 수행하는데 그 조인 수행 방법은 EQ 조인입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EQ 조인입니다. 그래서 컬럼명을 내추럴 조인 같은 경우는 그냥 내추럴 조인이라고 써주시면 아무것도 안 쓰셔도 돼요. 조인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조인 유진 같은 경우는 내가 조인할 컬럼명, 공통 컬럼명을 써주셔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조인할 공통 컬럼명을 명시만 하면 돼요. 그러나 이렇게 명시할 때 알리아스를 쓸 이유가 없다고요. 오히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알리아스를 쓰는 순간 뭐라고 할 거예요. 그지? 식별자를 쓰지 마세요. 이런 표현이 뜨긴 할 겁니다. 그래서 공통 컬럼명을 자동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써주지 마세요. 그리고 유징에서는 여러분들이 내추럴 조인처럼 동일하게 표기할 수도 있겠죠 라고 그죠? 그럴 때는 공통 컬럼명을 두 개를 나란히 명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나는 유징 같은 경우는 사용해 가지고 처리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매니저 아이디만으로도 가능하겠죠. 그죠? 매니저 아이디만으로도 조인 수행이 가능하긴 합니다. 대신에 유징 안에 올 수 있는 컬럼명들은 누구라고요? 보세요. 여기다가 명시하면 오히려 식별자를 쓰면은 뭐라 그래요? 네, 뭐라고 하죠, 그지? 네, 뭐라고 하죠. 공통 컬럼명이야 라고 명시했는데 뭐라고 합니다. 식별자를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예, 그죠? 지웠죠? 써주시면은
안 되는 거고요. 그죠? 10명 그 자체만을 사용할 수는 있음이 10명만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유중에다가 이렇게 해서 써주시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넣어주면 또 열의 정의가 또 애매합니다라고 하는데 요 놈이 문제였어요 라고 했었어요. 물론 양쪽에 존재하는 공통 이름으로 존재하는 컬럼명이긴 합니다만 유증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명확하게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식별자를 가질 수밖에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 정도 약간의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EQ 조인 수행하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식별자를 쓸 수 없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이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 주의사항만 있지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EQ 조인과 일단은 동일한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라클에서 우리가 EQ 조인 하는 이퀄 연산자를 통한 조인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일단은 그렇게도 표기는 가능하다. 이게 그럼 오라클 문법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이유가 없다. 간결하게 쓰기 위한 표현이니까. 그죠? 네, 그런 방식도 존재합니다. 실제 프로젝트에다가는 잘 적용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그죠? 조금 더 명확하게 요거는 구조까지 알아야지 쓸 수 있는 방식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사용 빈도는 낮긴 하지만 여러분들 뭐 SQLD라든지 기사 문제 적용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동일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문제로는 많이 출제가 될 수 있는 요소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예제도 한번 다른 컬럼에 대한 예제들도 한번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마무리 할게요.